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수요일 생방송 대선전략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략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소개 말씀 올릴 분은요, 노영희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 대응단 부단장 겸 뉴미디어 대응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서영호 시사평론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어제 그 TV 토론이 또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모든 이 방송관계 종사자들의 피로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노영 변호사님도 늦게까지 방송하셨죠, 어제? 네네. 아,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이겨낼 만큼의 또 유의미한 담론이 있었다면 피로가 좀 가실 수도 있는데 짜증이 더하는, 정말 피로에 짜증이 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민주진영이 위선적이라는 글을 올려서 참 논란인데요.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가 공표됐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어떤 흐름인지 살펴보고요. 한덕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이들이 거짓말이 경찰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아니라는 국힘, 그 뻔뻔함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소식들로 발빠르게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준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요. 깜짝 놀랐죠. 예. 그리고 오늘 나왔죠? 예,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입장문을 보고 또 한 번 기함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습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답을 유보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저는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진짜 질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수많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이 이준석 씨를 형사 고소하고 형사 고발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참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계 퇴출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이게요. 이제 워낙 젓가락 그 용어와 단어 자체가 너무나 저속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충격적이라서 거기에 시선이 먼저 가지만은 저는 더 오히려 시선이 가는 게 이 양반이 정말 빠꼼하게 주어를 없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글을 올렸다라는 건지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페이스북에도 또 그래놨어. 어떤 사람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딴에는 또 어디 뭐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 거기다 누구를 특정하면 또 범죄가 될까봐 얍삽하게 말이죠. 주어를 가렸는데 그럼 누가 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거면서 그걸 대선 토론장에 왜 끄집어 대나. 저희가 궁금해요, 진짜. 네, 어제부로 그 미래 정치인이 아니라 낡은 정치의 백화점. 이로써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그나마 기대가 있었던 일부 분들에게조차 스스로 자책골로 인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그 요새는 TV 토론에서 그런 오래된 낡은 정치 진영 대결을 하는 사람들을 말곤 하지 않는 호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 운운하면서 낡은 이념 공세를 하여 나가더니 급기야 여혐 발언으로까지 나가죠. 근데 더 큰 여성 혐오에 대한 이 갈라치기는 더 큰 문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돼서 뭐 토론을 하다가 난상 토론 끝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여성의 전화라던가 민주노동당 그 토론에 참여했던 그 민주노동당 후보조차도 깜짝 놀랐고 그 직후에 후보 사퇴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걸 보면 경쟁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캠프 입장이 아니라 시민사회라던가 그리고 이 어제 TV 토론을 보셨던 많은 분들 사이에서 도대체 저런 그 언어와 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회의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를 뭐 돌파하겠다 말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뭐 깜깜이 선거이긴 하지만 급속도로 한 자릿수 지지율 반토막 나지 않을까 그런 최악의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혹시 어젯밤에 좀 바쁘셔가지고 못 보신 분도 있을까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도대체 이준석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그 물어놓고 의기양양한 저 표정, 지가 한 방 먹였다는 듯한 저 오만한 표정, 정말 너무 꼴보기 싫은데요. 아니 저 부분은 사실은 뭐 특히 지금 본인 주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과거 논란과 관련된 것을 자기는 콕 찍어서 전략적으로 환기시키면서 예. 본인이 아주 그냥 전국을 찔렀다 뭐 이런 표정과 이런 행동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기소 처리가 되었고요. 네. 그것이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대선 토론장이라고 하는 공론의 장에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방송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결국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당신네 당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용어로 지금 권영국 후보를 이용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그 발언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꺼낸 것이라는 사실을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나는 알았다. 소신과 원칙으로 답변했지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예.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상대방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 당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나는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네. 어제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예.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저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이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사안이 잠깐 애매하고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왜 발끈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지금 포석하는, 이게 전형적인 옛날부터 키보드 배틀할 때 네. 댓글로 막 싸우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발끈하면 너 왜 발끈해? 네 얘기한 것처럼. 저 일베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수법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펜코 FM 코리아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수준의 담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어제 그 이준석 후보의 자질, 도덕성, 능력 이런 것들은 뭐 TV를 통해서 생생히 목격했는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준석 후보도 보지만 도대체 개혁신당 내 선거 전략을 하고 있는 참모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TV 토론은 EBS 수능 방송처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TV에 눈길을 돌리는 그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TV 토론할 때는 자세와 태도,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도대체 어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네. 이준석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제도 저는 그 TV 토론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내란 세력과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토론에서는 1대3 내란 심판 토론이 좀 벌어지겠구나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자기 역량의 90% 이상을 쏟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나온 그 흔들리는 부동층들이 이준석에 가겠느냐? 이재명 후보에 모여 있는 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겠다는 부동층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서 그 표를 가지려면 내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낡은 보수이고 내가 새로운 보수이다라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그 내란과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 표를 획득하는 것이 중반전을 가는 본인의 선거 전략이어야 하는데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그것도 낡은 이념과 여혐으로 갈라치기 하는 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10%가 아니라 아마도 이번 그 TV 토론을 보신 분들 부동층들이 볼 때는 참 젊은 그 사람이 그 좀 싸가지가 없네, 자세가 안 돼 있네, 준비가 안 돼 있네, 낡은 정치라는 이런 그 비판 속에서 지지율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예. 이준석 후보 일생일 때 가장 큰 정치적 위기가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요. 이준석 같은 이 스마트한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말 하지 사람들은 마. 진짜 자기가 스마트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양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FM 코리아하고 이 사람하고 생각이 거의 궤를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FM 코리아 이런 애들은 어제 토론에 열광하고 있어요. 왜 열광하느냐면 얘네들은 토론을 생산적인 얘기를 듣는 자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막 조롱하고 비꼬고 화두 던지고 모순 이끌어내고 막 상대방 당황하고 이런 거 막 하이라이트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게임 보듯이 봐.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이겼다. 이재명 당황하는 거 봐. 대답 못하는 거 봐. 어버버버 하는 거 봐. 이것만 골라서 보거든. 역시 이준석 대단해.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결집에만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숙하지 못한 자기 만족형 미숙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기분 좋고 자기 지지하면 결집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유하는 TV 토론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자기 페이스북이라던가 당원용 그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어제는 오히려 자질과 능력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특히 권영국 후보가 그나마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혐오 발언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후보였다는 사실 명심해야 되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1차, 2차와 달리 아주 많이 인내하고 참고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그런 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하시면서 침착하게 자신의 정견들을 풀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네. 준비되어 있는 네. 대통령이 누구인가, 자세와 태도 면에서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자랑도 김문수 후보 잘한다라고 칭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는 아마 이미 마음속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결심을 했겠지만 한 번 더 이 자신의 결심을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실제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의 자살은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질문은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신이 인용해서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를 자기가 인용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질문 자체가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안보 정치 분야 관련된 토론하는 자리에서 콕 꼬집어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본인이 그 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당연히 권영국 후보 대답했잖아요. 우리 당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난 답하지 않겠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주제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이 상황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인터넷에 떠돈다는 그 말이 이런 공개된 이 대선 토론장에서 이 전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네. 그렇게 가지고 화급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화두였냐? 전혀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누가 몰라요? 그런 질문하면 안 되고 그런 말 자체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네. 그거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지만 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한 네.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게임하다가 자기네가 뭐 한 방 터뜨린 것처럼 야 내가 질문했더니 쟤네들이 답을 못하더라. 답을 왜 못했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그 발언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어리석게도 아 나는 질문 정말 잘했는데 니네들이 왜 대답 못했니? 대답 못한 니네가 바보 병신 아니니? 지금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정말 와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극적인 것이 지금 저런 수준은 자기가 지지층이 하나도 없고 마이너일 때 정치적으로 마이너이고 막 마이너스 3선 막 이럴 때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한낱 같은 지지층이라도 모을 때 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저걸 해서 떴어. 어쨌든 지가 극단적으로 20대 남성, 10대 후반 남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지지층 만들었는데 대선 주자라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차원을 넘어서야지.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래놓고 잘했대 자기는 또. 아니 지금-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이준석 후보가 그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라든가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시민사회 그리고 어제 TV토론을 봤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분노가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 그리고 그 낡은 정치적인 틀들 이것들을 뭐 깨치지 못할 거고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걸 보면 아마 막판에 어제 TV 토론이 본인에게 크게 불리했다 생각을 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욕설은 여성 혐오냐 아니냐 난 그거밖에 안 질문했다 이거예요. 여성 혐오죠. 그거는 누가 모릅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런 발언을 입에 담고 언급해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그런 거 몰라서 우리가 당신이 한 말이 들었고 지저분하고 갈라지게 하는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는 걸 우리가 몰라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소리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입을 더럽혀가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고 왜 안 하냐? 문제 있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똑같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근데 본인은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의 취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대답 안 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발언이에요. 게다가 뭐라고 했냐.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이런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언제 누가 침묵하거나 외면했어요. 그 진영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누가 그래요. 그 진영에서 나온 말인지 아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누구 진영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여기다 대고 또 한 줄 더 떠가지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 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질문한 거다. 아니 그럼 안 물어봐도 우리는 다 읍참마속의 단호한 태도로 평가를 내렸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요. 자기가 물어보고 대답해야지만 그게 평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 같은 판단하지 못한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데 아니 누가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주제인데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그리고 이게 아 진짜. 자기가 비겁하게 진짜 자신 있으면은 대놓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요. 이 후보님 아드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했던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민주노동당한테 물어봐 그거를 쿠션 매겨가지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또 그렇게 기술을 썼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희석을 해서 명예훼손이든 후보자 비방이든 피해가려고 했다면은 이 해명글은 또 자기가 민주 진영 내 문제라고 또 특정을 했어 또 지가. 그래서 왜 너는 너희 진영에서 일이 있었는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해? 넌 내로남불 아니야? 이렇게 지금 또 만들고 있어 지가 또. 그러니까 이거 민주 멍청한 진영 거지. 내 누가 말했는지 정확히 밝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밝히고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줘요. 무슨 말인지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당신 입으로 이게 인터넷상에서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말이었는데 당신이 이걸 왜 갖고 왔으며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누가 그 말했는지 확인이 됐는지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이 상황에는 설명하십시오. 네.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준석 후보가 아주 계산된 미친 인간이지, 계획된 진짜. 혐오를 들고 정말 나왔는데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제 그 시청률을 보면 그 흥행이 아주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하고 종편 도합 합천 시청률이 20% 미만인 대선 TV 토론은 아마 어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흥행 그 참패 그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그런 혐오 발언이나 갈라치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TV를 외면하게 하고 대선판을 외면하게 만들었는지 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그 TV를 끝까지 보신 분들 비롯해서 대선에 관심 가진 분들이 어제 TV를 보지 않은 것처럼 대선판도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번에 우리 한국을 책임질 내라는 심판을 적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해야지 이준석 같은 어제 그런 그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니까요. 기회에 대선에서 분명한 우리 유권자 입장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더 이 사람이 나쁜 게 저지른 게 뭐냐면 자기는요 뉴스타파에서 대답하라고 하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상납과 관련된 그 지저분한 여러 가지 행각과 접대와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퀴즈로 불리면서 무슨 권력이나 있는 듯이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접대받고 성접대 받았다는 그 혐의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고 장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걸 안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무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에서 이 사람을 다시 뭐 원상복귀 시켜준다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후보들은 왜 자기의 그런 치부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지 다른 후보들은 왜 명태균과 같이 명묻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안 했겠냐고요?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의 치부에 대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혐오스러운 상황으로 예. 그래놓고 뭐가 좀 잘했다고 좀 자기가 무슨 성의식이 왜곡이 되고 뭐 혐오고 와 언제부터 진짜 그런 거 신경 썼다고. 본인의 왜곡된 성의식과 본인의 잘못된 방식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남을 네거티브를 하면은 자기께 더 부각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덮였던 것도 다시 드러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견이 다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럼요. 경찰의 생각과 검찰의 생각이 다른데 검찰의 생각이 왜 다른지 이거는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준석이 소위 말해서 나대면 그걸 또 국민들이 또 들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면 네. 검찰 수사 기록에 그 상납 장부라고 한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예. 그 증거가 수사를 안 됐어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그렇지. 무혐의를 준 거예요 일부러 정치적으로. 예. 그랬는데 자기가 막 엄청나게 청렴 결백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 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 얼굴에도 침 뱉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이준석이 근데요. 또 다시 다른 발언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짜증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는 장면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지금 10년 내내 똑같은 얘기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실제 누가 한 발언인지 다 이미 다 녹음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맥락이 무엇인지 그 상황이 무엇인지 있어서 이미 수차례도 더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면서 했던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본인이 끄집어내서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개혁신당에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개혁신당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기존의 낡은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자기네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 나가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를 다 동의합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에게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네.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준석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탈당을 지금 속출해서 하고 있다. 오. 그리고 사전투표 참관인 취소 요청도 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지금 벌써 탈당 신청 게시글이 100개가 넘었고 예. 내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관인 취소 요청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당원이 이랬대요.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전국민 토로에서 굳이 왜 그런 더러운 치부를 굳이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발설을 했는가. 네. 3차 토론에서 너무 실망했고 내가 개혁신 당원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음. 몸담고 있는 당의 부끄러움은 떠나는 게 맞겠다. 나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당에 있는 건강한 당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염려했던 게 이런 걸 또 지가 안 하고 제 친구 천하람 이런 사람 막 시켜 방송 나가서 좀 이런 거 좀 해. 그런 짓은 안 했나 몰라 진짜. 아니 예. 천하람 의원은 바보입니까? 남이 시키면 하게? 그러니까요. 아유, 그 사람도 변호사거든요. 그럼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까?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이런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 네거티브라도 일관해서 뭐 어떻게든 우리 지지층 결집하고 내가 네거티브 했는데 막 민주당 진영에서 막 난리치면 욕을 먹을수록 우리 진영은 환호할 거야. 그게 노이즈 마케팅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박해받는 사람인 것처럼 난 정의로운 얘기를 했는데 박해를 받고 있어 이런 코스프레하고 앉았고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나. 그렇게 하려면 그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대선 후보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 떼고 본인들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일베라던가 이런 데 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이 훨씬 나을지 않을까 하고 이준석 TV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는 게 낫지. 네. 어제같이 전 국민들이 TV 토론 그 마지막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에 하고 중요한 전파를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여혐과 낡은 이념적 갈등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제 판단할 만큼 판단한 그 장면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2023년도 아마 이게 11월이었을 거예요. 임요한 예. 당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1월 4일날 부산의 그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참석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도덕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렇게 키운 부모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정확한 얘기네요. 네, 정말 그랬어요. 여기 이게 무슨 자리였냐면 오. 그 충남 태안군 홍익대 만리포 해양연수원이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긁혀라 또 고소해라 또 이거 우리 그대로 인용한 거야. 인용은 말 그대로 인용한 거야. 또 긁힌다고 또 해봐 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끓기면 2분만 고소하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들이 뭐 즉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세행에서 김한배 대표 진짜 바빠. 사세행에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로 오늘 오후 3시에 이준석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나 여러 단체에서는 아예 그 사퇴하라고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예, 정계 은퇴, 사퇴, 서명운동 한다는 움직임도 있고 이거 아예 단체로 고발하자고 지금 참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분노를 그냥 우리가 입으로 욕하기에는 너무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의사를 보여줘야 됐다. 그런 여기서 생각이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이걸 잘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미성년인 자녀도 함께 지켜보던 그 대선 TV 토론에서 네. 이재명 대표와 장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40대 윤석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도 해야 되고 검찰에 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인간이어야 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요. 나를 당선시키려고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하는 거는 뭐 벌금 100만 원 밑으로도 더 떨어질 수 약해요. 있지만 더 약해요.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후보자나 배우자나 뭐 직계 비속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거 벌금 500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이건 뭐 당선 무효행인데다가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드립니다. 게다가 이준석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떡 돌렸지 않습니까? 떡을 돌렸어요. 어허. 유세장에서. 예. 근데 그걸 봐주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회상도에 어긋나지 않나? 참. 이게 뭐 민주당이라던가 민주노동당에서 고소고발을 한다라면 네. 뭐, 경쟁하는 정당끼리 정치적으로 갈등한다라고 볼 텐데 그 주체가 정당들이 아니라 대선에 출마한 거 전혀 무관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 여성의 전화라던가 오랫동안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단체들이 이 고발 주체로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토론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미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아마 막말과 폐륜의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아마 찍혀서 오랫동안 이 문제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 대선을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재기가 힘들지도 않을 그런 TV 토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종말이 과연 이번 선거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깜깜이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인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오늘부터의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며칠 전 거를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하는 건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리얼미터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3 대선 양자 가상 대결 보니까 이재명 52.3, 김문수 41.7 이재명 50.6대 이준석 36.7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꽃 여론조사 꽃 ARS 조사 이재명 48%, 김문수 37%, 이준석 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접전이니 오차범위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튀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몇 개 나와서 우리를 화나게 했습니다만은 흐름상 크게 5대 3대 1 요 흐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선거가 막바지에 가게 되면 진영 대결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양당으로 지지자들이 수렴되고 그리고 제3후보들은 사표 심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난번에 지난주에서는 갤럽 여론조사 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셨을 텐데 그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 선거 종반이기 때문에 양당의 진영 대결이 결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은 맞으나 갤럽이 조사한 그 표본에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대 통상적으로 한 320-30명 정도가 보수 진보가 답변을 했는데 그날 표집된 보수가 450명 돼서 예. 진보 쪽을 표방하는 것보다 한 120명 정도가 10% 정도 이상이 과표집된 것 때문에 그런 그 격차가 있었고요. 실제로 나머지 전체적 흐름들을 보면 사회자가 말씀해준 리얼미터라든가 여론조사 꽃이라든가 이런 데 큰 대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조차도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 김문수를 8%에서 14%까지 벌어지는 거 보인다고 보고요. MBC가 여론조사 M이 함께 조사했던 26일까지 358개 여론조사 집계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6.5, 김문수 후보가 37.7,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3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531 구도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부터 참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한 17,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아직까지 한 5,500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보시면서 이야, CPS 잘한다, 노영이 잘한다, 서영호 잘한다, 저는 뭐 그냥 강수영 잘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는 많은 분들이 스픽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론의 흐름은 이러한데 지금 뭐 단일화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 계속 오가지만 단일화는 사실상 거의 뭐 물 건너갔고 저는 뭐 시종일관 이준석 단일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아니 이준석 씨는 저는 그 3자 토론까지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하. 계속해서 본인은 뭐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네. 물밑으로는 본인이 받을 걸 다 받고 몸값 최대한 올린 다음에 단일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어제 그 토론을 보고 아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랑 안 하겠구나 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해가지고 뭔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펜코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준석에 열광해가지고 야 너 어제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찍는다고 해봤자 단일화 해가지고 그 표가 자기한테 진짜 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네 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난 도저히 저건 못 참는데 저건 오히려 안 찍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네. 실제 동아일보나 다른 그 언론사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조사했던 걸 보게 되면 이준석하고 김문수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얻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영속적이고 굳건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김문수에 대한 지지는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언제나 김문수 찍겠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70% 80%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이준석에 대해서는 나 이준석 후보 안 찍을 수도 있어요라고 대답한 게 거의 50%가 가까이가 돼요. 예. 그리고 실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김문수 쪽으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준석 찍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29%가 예. 오히려 나는 이재명 찍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도 많아요. 이탈되네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원래가 단일화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고 예.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러브가 보냈지만 네가 이따위를 지금 재수없게 구는구나. 그래도 꼭 참아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이 사람이 이제 토론 끝나고 나고 혹은 뭐 밤 때 어디 가 있으면 가서 집에 가서 만나려고 쫓아가도 맨날 메렁메렁 거리면서 어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를 딱 보면서 네.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그만하자. 너하고 해봤자 사실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라고 한 사람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시너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영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지금이야 뭐 표가 이렇게 나온다 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때는 사표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를 그냥 그쪽으로 찍지. 아 그래도 한번 좀 새로운 사람 이준석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 이준석이 이때까지요. 자기 세를 모을 때 무조건 여혐하고 뭐 장애인 갈래치기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고 국민의힘 욕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 막 윤핵관 막 욕하고 이래서 국민의힘 그 주류들을 완전 쓰레기로 매도해가지고 매도는 아니 정확한 얘기였어 그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김문수와 단일화해서 그 품에 들어간다. 자기 그 팬덤들이 본인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자기 표 다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 기반을 보면 새로운 태생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내걸었던 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경쟁을 해서 당장은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필들 계속 해 나갔어야 하는데 네. 보신 바와 같이 TV 토론에서도 그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번 선거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서 아마도 특히 마지막 TV 토론에서 패착을 하는 바람에 뭐 단일화는 이미 후보들끼리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이제는 민심에 의해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과 또 한쪽은 내란 심판도 내란 심판이지만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는 반 이재명으로 국민의힘이 표방하고 있는 이 두 진영으로 결집하게 된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 나왔던 8%에서 10% 지지보다 훨씬 더 낮은 인물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했고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못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안 될 후보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양쪽 진영으로 수렴되면서 지지율은 최 낮아질 거고요. 그럴 때 보수 지지층은 뭐 김문수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재명 그의 사법 리스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조금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보수 결집의 35%. 이준석 후보의 같은 일부 표가 돌아온다 치더라도 37에서 40% 정도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획득하고 8에서 10의 그 여론조사에 나왔던 지표들은 실제 득표에서는 훨씬 더그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더 줄어드는 네. 표가 나오지 않겠냐 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더 중요한 건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책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남 네거티브하는 것밖에 없고 말장난하는 그렇습니다.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정치 말고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 어떠한 종류의 역할이나 기여를 했는지 매우 궁금한데 네.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20대, 30대, 그다음에 40대, 50대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막 다른 것들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움을 붙이고 앉았고 실질적으로
연금 가지고도요. 뭐 구연금, 신연금 이러면서 또 사람들의 세대 간 또 갈등 갈라치기 하고 있고 네. 오로지 갈라치기 그리고 마이너스 정치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주 그냥 색드립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대선 후보 토론 나와가지고 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사람을 왜 우리가 대선 후보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번에 투표율로 득표율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종류의 심판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표로서 이 사람을 퇴출시키는데 즉 노력을 해서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은 85년생인데 아, 둘이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격적이게도 성숙도가 다르지. 뭐 좋은 걸 먹길래 그렇게 젊게 살아? 하여간 이준석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했나, 자기가 자영업으로 뭐 어떤 사업자 등록해서 돈을 벌었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연구소 이런 걸 만든 뭐 적이 코인 있는지 모르겠는데 했대잖아요. 네. 코인에서 돈 벌었구나. 하여튼 뭐 그것도 부가가치 창출이긴 한데 뭐 GDP 창출에 어떤 영향은 있겠지만은 본인 뭐 방송 나가서 출연료도 다 뭐 GDP에 잡히겠다만 근데 어쨌든 저는 인간적으로 그 저희 젊은 세대들은 30대 40대는 동질감이 안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해서 뭐 육아 때문에 고생을 해봤나 아무런 우리하고 동질감이 떨어진 저 먼 세계에 있는 다른 별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을 공감이라도 해주고 이제 보듬어야 되는데 뭐 말은 노무현 정신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도 노무현 정신에 제일 반대되는 게 저는 이준석 같아요. 그리고 노무현 파리를 왜 해요, 자기가? 그거 너무 기분 나빠. 자기가 그게. 노무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장학금 받아서 외국 가놓고도 나는 노무현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장학금 받은 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장학금 증서를 주면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준 게 나는 뭐 눈물이 나 이따위를 말하는 거예요. 간사해. 사람이 왜 그래요, 정말. 아우. 사장님께서 단일화 얘기하셨으니까요. 결국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그 보여줬다시피 캠프에서도 이제 단일화는 포기한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도 그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단일화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얻을 것 없는 단일화에 목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민심에 의한 단일화라고 하죠. 말씀드린 국민들이 여당 보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김문수 이준석이 갈라지면 이재명한테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에게 표를 몰아주자라는 식으로 해서 민심에서 철저하게 내쳐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예. 이준석 후보의 그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아마 역대 대선 3등 중에 제일 비호감. 보통 3등은 언더독이라고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응원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역대 최악의 3등. 3등도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4등 할 수도 있다. 아니 저는 권영국 후보의 태도가 매우 성숙하고 돋보였다고 봅니다.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발견을 해서 우리들이 기뻤던 하나의 성과는 권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민주노동당을 제가 뭐 노동당의 그 가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존중하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다른 그 후보 토론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균형감 잡힌 그런 모습이라든가 상대방이 질문하거나 상대방이 도발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나 예. 그다음에 비어 있는 곳을 지적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일깨워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정말 저분은 그분은 변호사잖아요. 네. 지금 사실 노동운동 많이 했고 역시 변호사들도 수준이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권영국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새롭게 느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낡은 정치가 너무 싫다. 나는 김문수 정말 싫고 이재명도 싫고 다 누구도 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권영국 후보를 찍어주세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일단 권영국 후보 개인의 자질도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을 통해서나 살아온 삶을 통해서나 뭐 이재명 후보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강직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권영국 후보 열심히 선전하는 거 보기 좋고요. 다만 민주노동당과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었던 것들은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두루 섭렵하면서 그 전체 큰 운동장
대선판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보정당 권영구 후보가 이렇게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공간이 열렸다. 네, 두 사람이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내란 세력을 최소화시키고 중도 보수까지를 아우르는 전체 큰 운동장을 쓰는 과정에서 진보의 진영을 놓고 좁은 영토를 놓고 그 이재명 후보와 권영 후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아젠다에 대해서 과감하게 권영 후보가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도 보수 쪽으로 중원 쪽으로 경제와 민생 쪽으로 넓히는 것들이 저는 뭐 권영 후보의 돋보임 밑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술 그리고 용인술 그리고 태도 자세들 이런 것도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보였던 이번 대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장성철 소장이 맨날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맨날 이준석 편만 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실드치는 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제 드디어 그 이준석의 색드립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그냥 한탄을 하고 그냥 고개를 팍 숙여버리고. 이 말을 바꾸시던데요, 거기. 자, 이 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석이는 정계에서 퇴출해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젊은이가 뭐 하는 거냐. 연구 퇴출 전개를 떠나서 인성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돌아오시라.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정말 저도 꼭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선거 정말 중요하고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6시 땡치고 바로 그냥 1시가 급해요. 전 빨리 나의 의사를 국가에 표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잠깐만요. 나란당 해체님 이분하고 또 태양님이 노영이 왜 그래? 뭐가 권영구의 발견이야? 이재명 싫으니? 이렇게. 에헤이 참. 제가 민주당의 지금 총괄선대본부에 뉴미디어 대응 단장이라고요. 좀 제발 좀 왜들 그러세요, 진짜. 상황 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세요, 제발. 아직도 노영희 변호사님을 모르십니까? 정말 답답해요, 저. 아이 참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이봐요, 이 바라겠습니다. 나란당 해체님은 제발 답변을 댓글을 달지 말아요. 노영이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에헤이. 방송에 대고 한 후보를 대변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데. 자, 한덕수와 최상목이 출국 금지당했다는 소식 어제 있었고요.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봤더니 그동안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 이런 사람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장면들이 발견됐다. 그런데 CCTV에 어떤 장면이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란 관련해서 쪽지, 문서 이런 것들을 언제 받았으며 언제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게 핵심 아닙니까? 요거 들어가면 너 계엄 내란 알고서도 동참했지? 너 부하수행했지? 자식 처벌돼! 요 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줄줄이 솜사탕 비엔나 소세지로 쫙 엮일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스모킹건이 있어 보이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이게요, CCTV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CCTV가 이 국무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CCTV가 아니라 그 장소 앞에 있는 응접실에 있는 CCTV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응접실에서 윤석열, 예. 이상민,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지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한덕수가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이 최상목이 했던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이상민이 말한 게 또 거짓이라는 게 CCTV상 찍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정확히 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취재한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건너 들은 거라 확인은 정확하게 제가 100% 했다고 말은 못해요. 네. 하지만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 당시에 한덕수 씨는 자기가 8시 몇 분에 거기 가봤더니 대통령이 그러고 있어서 자기는 그걸 반대하고 예.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국무회의 해가지고 이거를 비상계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주장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문건을 받아보고 뭔가를 좀 하는 그 장면이 찍혔다는 얘기고 예. 또 이상민 씨도 저쪽 원탁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 아주 멀리 아주 그냥 자기는 소머리 같이 눈이 좋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문건에 있는 뭐 단전 단수 MBC 이런 거를 멀리서 보고 아 내가 소방서에다 전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보였는데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얘기했다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멀리서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시 가까이서 이 문건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최상목 씨도 예. 그 형상 기억 종이로 이렇게 접혀 있는 그 종이만 받아가지고 자기 내용도 안 보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차관에게 줬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CCTV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시켰다. 네. 이게 이제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왜 그렇게까지 대통령 후보 되려고 난리쳤는가를 드디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말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밝혀지겠습니까? 이 CCTV가 옛날부터 없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요즘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권력은 또 새로운 힘을 갖는구나. 이걸 좀 느꼈다니까요. 김건희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권력을 잡으면 알아서 다 긴다.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하는 추론이고요. 저는 좀 조금 다르게 좀 보자면 뭐냐면 그 한덕수 최상목이 계엄에 동조 방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동안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막 부인했는데 그렇죠. 뭔가 CCTV를 통해서 뭔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 추론이죠. 근데 경찰 검찰들이요 압수수색, 출국 금지, 영장 청구 이러면 그냥 범인 뭔가 냄새나는 사람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과 경찰이 지금 현재 대선 앞두고 권력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더라도 헐리우드 액션? 아니 수사 의지를 보이는 거죠. 예. 한덕수와 이런 내란 동조 세력 최상목이나 이런 여타 이상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제대로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액션으로 실제 뭐가 나오지 않아도 일단 과거의 정치 검찰을 보십시오. 뭐 압수수색, 출국 정지, 예. 뭐 이런 거 걸어놓고 사람들 몰아나가는 거를 많이 보았을 텐데 뭐 노영희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결정적 스모킹 건이 나왔어도 좋고 나오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들이 권력 교체기에 줄을 서는 것도 좋고 어찌됐든 간에 네. 내란과 관련해서 친목에게 방조했던 이런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의 의지든 결정적 증거물이 나와서 이 향후에 내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CCTV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그 뭐 수사기관에서 언론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CCTV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응접실에서 윤과 요 무리들이 만났을 때 한덕수,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이 고개가 쉐이킹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 그러면 윤석열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연락하에 부수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또 요거 나오면 윤석열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 내가 위로했다. 홍장원 처장 얘기처럼 뭐 외국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내가 위로했다. 또 그래라 또 격려했다고. 약간 장면만 보면은 저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CCTV는 아주 핵심적인 자료일 것이다. 네, 스카이님이 저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머즈는 귀예요. 그러면 뭐, 눈은 600만 불에 사나이였나? 맞습니다. 진짜 그 원더우먼은 힘이고 그렇죠? 대단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훌륭해. 고마워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지나갈 말로 써서 다뤘지만은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단전단수 협조해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소방청장의 진술인데 네. 이상민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최상목이는 비상입법 기구 예산 마련하라 마라 이런 쪽지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 받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착수했다면 당연히 이건 내란죄 공범으로 싹 다 엮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변명이 해야죠. 너무 구차해요. 뭐 회의 끝나고 돌아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한덕수 한덕수. 네, 그다음에 네, 뭐 네. 이상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 봤다. 600만 불 사나인지 소모인지 모르겠으나 뚜뚜뚜뚜뚜해서 이렇게 관심법으로 본 건지 하여튼 멀리 있는 거 봤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경찰이 확보했던 CCTV 내에 국무회의 전이면 국무회의 하기 전에 핵심들 모여서 사전에 윤석열과 함께 모의 공모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을 것 같고 국무회의 끝난 이후에 CCTV라고 한다면 계엄에 따른 역할 분담 뭐 너 단전 단수해 너는 뭐 최상목 예산 마련해 한덕수 총괄해 뭐 이런 정도의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국회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분들도 내란의 동조자가 아니라 공범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내각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짚어야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이런 사람들 전화 받고 했다는 거,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추경호 이런 사람들 이거 그렇죠. 줄줄이 다 엮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특검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좀 슈퍼챗 주신 분들 읽어주세요. 슈퍼챗이 들어왔네요. 제가 너무 신나게 방송하다가 슈퍼챗을 못 봤습니다. 요거
자, 소와이권님께서 US 달러 20달러 보내주시면서 노 변호사님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해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꿈나마님도 10,000원 보내주시면서 듣다 보니 열이 뻗쳐서 내일 오전 5시 30분 알람 맞춰놨다. 윤석열과 갓나들 진짜 욕이라서 줄바따 딱 대라 진짜. 민주당도 뒷바라지 잘하고 스픽스도 계속 네거티브 견제 잘해주세요. 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슈퍼챗 많은 힘과 응원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많은 속보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스픽스는 주도면밀하게 또 속보들을 잘 챙기면서 누구도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한 걸음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산순배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설의 코리아 삼삼에 매겨 있는 지리산 산양삼산 추천액 순 100% 산양순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삼산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시대 30호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삼산순백 한 박스 30병에는요 7년근 산양삼상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삼삼을 사용한 삼산순백. 가정의 달 시청자 많은 분들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삼산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원 시사평론가, 노영희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 대응단 부단장 겸 뉴미디어 대응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